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계속 김연희 씨와 계속적으로 북한 사회 그리고 여러 가지 북한 체제와 또 이제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이슈들까지 다뤄가면서 북쪽 사람들의 생각을 직접 듣는 그런 기회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들어보면서 평양, 지금의 북한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또 연구자와 함께 여러 가지 또 관련한 얘기들 또 우리가 이제 들어보는 것도 우리의 이 깊은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통일연구원의 정은미 박사 모셨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인가요? 서울대? 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입니다. 거기서 몇 년이나 계셨어요? 횟수로는 10년. 10년. 네, 근무했습니다. 횟수로 10년 연구를 네. 하셨고 그 전에 국회에서 관련한 또 정책 일도 잠깐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필드 워크 분야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정책 입안 분야 두루 넘나들면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쭉 김연희 씨와 대담을 나누면서 김연희 씨도 모셨고 또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도 저희가 모셨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북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뭐 여러 가지 호평도 있었고 또 그중에는 김연희 씨가 소개해주는 어떤 북한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여러 가지 의문, 이게 사실이 맞냐? 검증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지금 북한 체제, 사회가 워낙 폐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생각이죠. 자, 우리 사회 또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 사회를 바라볼 때 또 가장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사실은 인권 문제입니다. 네. 예, 북한 인권 문제 가장 첨예한 핫 이슈부터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박진감 넘치게 끌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기 뉴스를 보니까 오토 원비어 대학생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1심 판결이 났어요. 무려 5,600억 원을 북한이 배상해야 된다고 미국 법원은 판결을 했습니다. 좀 우리랑 좀 법치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징벌적 성격의 그런 그렇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법칙을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근데 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역시 미국 사회는 인권은 상당히 중시하는 국가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면에서 보면은 무슨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나 많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 판결 내용이나 그 금액 부분을 보면은 일종의 경고성인 그런 판결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 돈을 반드시 배상을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너희가 이런 짓을 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무언의 경고성 그런 판결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매년 또 보고서를 내고 있죠. 네. 북한의 기본적인 인권 상황, 국제사회의 어떤 스탠다드에 비춰보면은 그렇게 보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연구자님.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기준 그리고 세계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은 북한이 그런 외부의 시선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좀 신뢰라고 종교 활동 하는 거를 최근 비디오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우리 남쪽에 종교 단체에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렇군요. 보도가 오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평양에 한 3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그때 부럽습니다. 네, 봉수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봉수교회가 있고 뭐 성당도 있죠.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그런 데를 좀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직접 가보셨다고요? 네,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설명하기를 여기서 실제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드린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비디오에 그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런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리는 장면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왔는데 그런 거는 일종의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인권이나 종교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나라라는 그런 비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일소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나씩 네네네.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기독교 같은 종교 활동은 거의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탄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차별점이 있어요. 오히려 북한은 우리도 그런 거 종교 다 허용하고 있다. 물론 그게 동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일 가능성도 크지만 어쨌든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공식화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숙이 의원님들은 언제 가보신 거죠? 2007년도. 2007년도. 네, 십자가도 실제 벽에 걸려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최근에 본 태용호 전 영국공사, 북한 영국공사 탈북한 그분의 책에도 봉숙이 의원님 뭐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나와요. 근데 그 책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역시 태용호 전 공사도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북한 쪽에서 종교에 대한 어떤 탄압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실제로 종교 신자들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신자들이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책을 썼던 걸 본 기억이 납니다. 자, 종교의 자유는 인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일종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특히나 중국조차도 철저하게 폐쇄하고 있는 부분들을 북한이 좀 전향적으로 풀려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다고 선전을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 하는 걸 보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외부의 시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결국에는 또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내정 간섭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은 북한이 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또 반작용으로 내부적으로 또 더 탄압하는 측면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절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특히 유엔 인권 보고서도 주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거하고 있지요. 그리고 유엔 현장 직접 가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말 그대로 폭로하고 그렇게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논란도 좀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신동엽 씨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당시 굉장히 국제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사정을 이렇게 외부에 알리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북자 신동엽이라는 사람, 그분이 그 유엔 인권법에 한 80%의 증언을 했다가 그게 일부 가 이제 묘사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의 현장이 일부분은 왜곡되어서 또 많이 부풀려 있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또 북한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신동엽 씨가 말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을 또 이례적으로 얘기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북한이 또 어떻게 제기를 했죠? 유엔에 직접 그러니까 신동엽 씨 같은 경우는 정치 수용소에서 본인이 태어났다라고 이제 한 측면이 있는데 실제 이제 북에서는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본적인 얘기 그러니까 뭔가 열악한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그런 정보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또 북한의 얘기를 바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글린포드라고 유럽 의회에 분이 계시고 북한을 50여 차례 유럽 의회 의원인가요? 네, 그리고 영국 노동당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이 있습니다. 네, 이 Talking to North Korea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런 현상들을 비판하면서 탈북자 산업이다. 탈북자 산업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부추기고 또 과장하면서 그걸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좀 더 막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네.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집단이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런 그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팩트 체크를 좀 해야 한다라는 네, 그런 팩트 것들을 체크가 나왔습니다. 네네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확실히 팩트 체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북쪽 사회가 이렇게 인권이 예를 들어서 뭐 엉망이다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해도 사실 북쪽을 변호해 줄 사람이 우리 사회는 없어요. 근데 뭐 제가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자유주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뭐 사형수도 변호인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균형감 있게 한번 들어보면 뭐 판단을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글린 포드란 분에 대해서는 뭐 이 책이 상당히 꽤 반향이 있었던 거죠. 우리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그 객관적이고 좀 합리적인 예. 사고와 접근을 기반으로 북한을 있는 그대로 좀 보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책 제목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그 부제를 보면은 부제가 어떻게 돼 있죠? Ending the nuclear standoff. 네, 그러니까 그 핵 문제가 교착 상태에 있는 거를 끝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끝내려면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그런 걸 돕기 위해서 사실 이 책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거나 아니면은 왜곡되게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50차례 넘게 이분이 1980년대 말부터 북한을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무려 50차례나. 네네. 그런 거를 바탕으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변했고 또 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김정은 그 위원장이 정말 그 비핵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보다 이분이 훨씬 더 잘 많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알고는 생각합니다. 있지만 또 그만큼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친북파가 될 수도 있긴 한 거네요. 연구자들은 그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뭐 친북한파가 될지 지북한파가 근데 될지는 뭐 읽어보시고 일단은, 팩트를 알아야 하니까요. 이해를 하고 북한은. 하면은 어쨌든 그동안 했던 주장과 균형감 있게 네네.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여기 소개한 분들을 보면은 저기 문정인 교수님도 아주 정말 그 의미 있는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안드레이 랑코프 국민대 교수도 네. 여기 소평을 썼거든요. 실제 랑코프 책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저자인 건 분명하네요. 네네. 현재 저희 상황에서. 연구자들 집단에서 최근에 많이 읽고 있는 네네. 책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에 오류가 조금씩 발견은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바로 뭐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절판은 안 됐겠죠? 네, 최근에 아주 최근에 한 달 전에 나온 책입니다. 예.